주가가 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지표라고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적 측면만을 놓고 보면 좋지 않죠. 왜냐하면 5만 원대에서 6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 최근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올해는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실현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삼성전자가 9만 원대 고점 그리고 연속된 하락으로서 5만 원, 6만 원대에 정체되어진 이 박스에 갇혀있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넘어서서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제로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텔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핫 이슈는 글로벌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텔에 대한 매각 문제이죠. 인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애플을 포함해서 최근에 TSMC 얘기도 나오고 있죠. 퀄컴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인텔을 인수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어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TSMC의 기사가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TSMC가 인텔을 인수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TSMC가 인텔 파운드리까지 포함해서 인수할 때에는 반독점 규제법에 틀림없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애플 같은 경우는 AP, 그러니까 그 휴대폰에 들어간 AP 관련해서 인텔이 필요하긴 하나 시너지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관심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 의향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현재로서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까? 인텔이 한 130조 정도 인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TSMC 제끼고 애플 제끼고 라고 한다면 브로드컴과 퀄컴이나 뭐 등등등 나머지 기업들이 관심도를 표명할 수 있겠지만 자금력 규모의 면에서 크게 현재 상황에서 적절일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현재 현금 이익잉업은 유보금이 한 150조 정도 사내에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력은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삼성 그룹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회사를 혁신시키겠다라는 메시지 줬어요. 그러니까 M&A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두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기업을 외국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US 스틸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삼성이 인수한다기보다는 협업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일정 사업, 삼성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가 계속 나는 부분이, 인텔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과 시너지가 낼 수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텔과 협업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는 기사가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반응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엑시노스입니다. 엑시노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매출 구조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삼성 반도체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세요. 물론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긴 합니다. 근데 삼성의 전체 매출 구조 측면에서 보게 되면 40%는 반도체, 40%는 휴대폰, 그리고 20%는 전장, 하만, 가전입니다. 그러면 휴대폰 사업부도 거의 핵심적으로 반을 차지하는 삼성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만 삼성에 대해서 왜 거론을 하게 되냐면 반도체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디램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삼성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죠. 휴대폰 사업부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쭉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의 휴대폰 사업 부분이 글로벌리 순위, 그러니까 판매량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부분이니까 한 해 1억 대를 판매하고요. 전 세계에서 애플보다 더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을 제외하고는 삼성 휴대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삼성이 정체되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하나 한 대가 한 50만 원, 뭐 200이라고 잡고요.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엔지니어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에 보면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싱인가요? 이 AP라고 하는 작동 기기가 있는데, 이 반도체죠. 이게 이제 그 휴대폰 내에서 모든 오더를 내리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작동을 오더를 내리는 이제 총괄 G센터 같은 반도체인데, 이거를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퀄컴사의 그 제품을 가져다 쓰거든요. 근데 이게 휴대폰 가격의 전체 가격의 40%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많이 팔아봐야 삼성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로열티 주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삼성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인텔 인수도 그렇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삼성이 자체 AP 지금까지는 오래전에 개발을 해놨던 엑시노스가 발열 문제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이렇게 활용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유럽에 한번 시판됐다가 발열 때문에 다시 회수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젯 플립을 기준으로 해서 엑시노스를 장착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나노 공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4나노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요것도 하나 우리가 괄목할 만한 주가 반응으로서 현상을 판단할 수 있고요. 4나노가 지금 한 75%, 80% 수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90% 정도까지 수율이,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한 10%, 15%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율이 85%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분량이 조금 나와야 생산성이 맞는 거거든요. 최소 90%까지는 나와야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양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나노급에서 지금 75%, 85% 정도 수준에서의 수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연구개발을 통해서 매진하게 되면 90%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4나노급이 쓰임새가 가장 많아요. 돈 되는 건 3나노입니다. 근데 3나노는 TSMC가 다 하고 있어요. 삼성은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2나노를 개발하고 있는데 2나노는 이제 먼 시기의 얘기고요. 그래서 수율이 개발되고 있다는 건 이게 왜 엑시노스에 연관되냐면 엑시노스에 2나노급, 3나노급, 4나노급 요 피를 적용한 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삼성 자체 AP를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장착된 자기 그 제품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개선되면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국 제외하고 휴대폰 사업부에서 이익이 10조 이상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도체가 뭐 분기당 4조를 벌었네, 7조를 벌었네 하는데 휴대폰에서만 추가로 판매를 하지 않아도 10조 이익이 발생. 이게 이제 콜컴사를 쓰는 대체 비용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에 대한 가장 큰 핫 이슈는 두 가지인데 인텔에 대한 인수 또는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삼성과 연결될 수 있느냐. 이 연결점이 이어진다면 주가는 7, 8만 원 올라갈 거고요. 엑시노스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10만 원 넘어갈 거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삼성이 지금 앞으로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 반도체가 뭐 좀 올랐고 디램 가격이 좀 올랐고 요거는 주가의 반응에 크게 나타날 만한 여지의 내용은 아닙니다. 요 큰 혁신적인 내용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아주 결정적인 이벤트이지 않을까 올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따라왔죠. 왜냐하면 우리 뉴스를 보면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중국이 많이 빼갔다는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수율과 나노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국은 지금 현재 7, 8나노 양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쪽에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이거 수율이 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4나노급에 대해서 85% 수준의 수율이 나온다.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왔죠. 우리가 TSMC의 3나노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7, 8나노에서 우리의 4나노를 아직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7, 8나노를 하다가 4나노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술자, 엔지니어를 많이 유출해 갔다 하더라도 격차는 틀림없이 있다. 다만 7나노, 8나노, 9나노, 10나노에 쓰이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 파이는 일부분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 신기술 앞서가는 TSMC가 1등이라고 하는 패스팔로 그러니까 2등으로서 계속 견제해가며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는 일부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우려가 시장을 완전하게 잠식하면서 중국이 우리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과도한 우려의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